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지난주는 부산, 대구, 대전 유세 갔다 오느라고 여러분에게 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선 이번 주의 주요 화제로 서경석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서 목사가 요새 연거푸 3번 장문의 문서를 발표해서 국민혁명당 창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를 비판한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길게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묵살을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요새 우리의 국민혁명당 움직임에 있어서 특히 정광훈 목사님하고 관계해서 두 분의 이름이 비슷한 분, 서경석 목사와 소강석 목사 두 분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우선 서 목사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서경석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가기 전에 기독학생회 총연맹 대학부장을 했었는데, 초대 대학부장입니다. 그때 제 밑에 학생들이 기라성 같은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경석, 서울 공대생이었죠. 그리고 장기표, 이신범, 뭐 이장우, 뭐 변용호, 뭐 이런 여러 학생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당시는 서클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기독학생회, 불교학생회, 카톨릭 학생회 이 3군데만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신교가 쪽수가 많으니까 기독학생회가 불교 학생회나 카톨릭 학생회보다 수가 훨씬 많았고, 대부분의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이 기독학생회 휘하로 들어와서 당시에 저는 뭐 그 사람들 몰고 전태일 데모도 하고 십자가 데모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서울공대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됐던 우리 서경석 군은 아주 군계 일학의 학생 지도자였고, 꾸준히 민주화 운동도 했고, 그 후에 또 목사가 돼서 크리스찬 운동도 열심히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것이 집중력이 대단히 강하고 집념이 강하고 또 그 대신 고집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미국에 와 있던 많은 이제 제 후학들이 당시에 그 상당히 화제가 됐던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거 있었죠. 민청학년의 미주 지부를 만들었는데, 그 미주 지부에 관계하는 사람이 서경석 군, 이신범 군,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장기표는 그때 한국에 있었고,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그 민청학년 미주 지부 결성 대회를 했는데, 저는 고문 자격으로 거기에 참석해서 한 40-50명 모였죠. 1박 2일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꼭 이신범과 서경석이가 항상 대립해요, 둘이가. 양보가 없어. 그래서 지부장을 뽑는데 도대체 양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거기 참석하고 있던 청년들이 "아니 형님이 져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지부장을 결정하는 그 특권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신범하고 서경석이가 대립하는 걸 대립을 꺾고 제가 제3자를 아주 서프라이즈 임명을 해 갖고 둘이의 불만을 잦아들게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니 우리 서경석 목사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너무 강해. 사람이 정의로운데. 그래서 예를 들면 경실련 있죠? 경실련도 자기가 실컷 만들어 가지고 초대 사무총장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상하게 결과적으로 말려서 쫓겨나는 결과를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경석 군에 대해서 "네가 좀 너그럽게 굴어라." 하는 얘기를 종종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에 관계를 하고, 최근에는 뭐 새로운 한국을 위한 뭐 국민운동, 뭐 새한국 운동, 그것도 열심히 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그냥 꽝 울리면서 크게 하다가 처음에 이게 좀 위축되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참석해서 축사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 서경석 목사의 본의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준석의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계기로 한 전후로 해서 서경석 목사가 소위 광화문 세력에 대한 태도와 품평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문서를 보니까 전광훈 목사의 국민혁명당이 대선에서 아무리 표를 많이 가져가도 절대로 2% 이상 못 가져갈 것이야. 이런 악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도 광화문의 태극기 세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결코 그 주류에 끼지를 않았어요. 항상 이 동아일보 근처에서 조그맣게 일을 벌려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게를 이렇게 차리고 있었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자기가 전화를 몇 번 하면 지나가면서 제가 광화문 본무대 하러 가기 전에 꼭 서경석 군에게 한두 번씩 연설을 하고 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쩐지 그렇게 융합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혁명당을 만드는 것은 그 나름으로 그에 관계되는 서경석 목사의 친구 혹은 선배들, 많은 사람들의 고뇌의 산물입니다. 그것을 그냥 단칼에 니들은 해봤자 2%도 못 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인 접근을 많이 한 걸로 노력을 하는데, 국민의힘에 다 몰아서 들어가자 하는 것이 이제 서경석의 주장인데, 요새 국민의힘의 대표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국민의힘에서 나오자고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광화문 세력, 소위 태극기 세력을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서경석이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경석 목사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정광훈 목사는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광훈 목사는 꼴통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승만의 건국정신과 박정희의 개발정신을 모른다는 중상도 정광훈 목사의 지독한 독선입니다. 이것도 올바르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서 목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천착해서 의사 표시도 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처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디 국민의힘 쪽에 가서 나름대로 힘을 잡아가지고 뜻을 펴는데 큰 성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아서는 예를 들면 삼국지를 예를 들자면 서경석 목사는 큰 세력의 큰 군단의 어떤 중요한 참모나 장수가 되느니보다는 일종의 조그마한 지파의 대장이 되는 선택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거기서 잘 어울려서 정당인으로서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그와 이제 대비되는 사람이 소강석 목사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경석 목사는 소위 정치 전문 목사예요. 그에 비해서 소강석 목사는 체제 찬양 목사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하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떨 때는 좀 뜨거울 정도로, 낯뜨거울 정도로 48차 국가 초창기도회가 아마 2019년인가? 2016년 3월. 2016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에서 열린 제48차 국가 초창기도회에서 테러 방지법 국회 통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개성공단 중단 등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정 운영을 하시는 대통령님께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며 박 대통령은 축에 세우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체제 찬양의 목사죠. 그러던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혁명적 방법으로 탄핵해서 감옥사에 집어넣고 지금 한 4년 동안의 국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판을 안 해. 이게 선택적 도덕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떤 경우도, 그러나 초기에 보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약간 까다로운 발언을 몇 마디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당히 정리가 되고 타협했는지 요새는 아주 순한 양처럼 체제 찬양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적어도 종교 지도자는 그 체제의 잘못에 대해서 과감하게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소강성 목사가 더 잘 아시겠지만 구약이나 이런 거 주 신약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그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과감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새로는 마귀야 물러가라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그 시대의 왕도 포함됐습니다. 아주 서슴없는 말을 하면서도 시대의 정의를 외치려고 노력한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모든 선지자. 이건 목사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어떤 부분을 대표하는 목사의 직분에서는 비판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오공단 박사라고 있는데 미국에 계신 한국인 박사신데 북한 문제 전문가입니다.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북 정책의 성과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면 대답은 간단하다. 한국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하는 북한 지도층의 말이 바로 속마음입니다. 북한의 속마음입니다. 한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21세기에 정치범 수용소를 둔 독재 국가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이 첫걸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은 노다, 너싱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 오공당 박사의 주장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태도는 북한은 신용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니 악인이든 악마든 적국이든 뭔 대화를 하면 한번 약속하면 신용을 지켜야죠. 나쁜 뜻이든 좋은 뜻이든 일단 트리티 조약을 하면 그걸 지켜야 하는 건데 뭐 해놓고 난 다음에 딴소리 해버리니까 이건 하나만 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특히 북한에서 가장 악랄한 부분은 인권 문제다. 휴먼 라이트다. 인권을 들먹이면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이들을 보면 수치스럽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의 양심을 찌르는 겁니다.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북한 문제에서 휴먼 라이트, 인권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를 안 해요. 이것은 위선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대표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있죠. 박상학 동지가 하는 거. 이것이 금지법이 가장 최악의 법안이라는 거죠. 적어도 북한의 2,400만 동포들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소설 골락 아키펠라고 수용소 군도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비인간적인 생활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식인, 대한민국의 교수, 특히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소강성 목사는 오늘 제가 제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한국 교계를 반듯하게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히 종교하면 나치 체제하에서 히틀러를 찬양 고무하고 히틀러의 독재를 앞장서서 지원했던 독일 가톨릭의 역사를 합니다. 그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이 600만이 죽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600만. 가스라이팅, 뭐 여러 가지 방법. 그때 독일의 가톨릭은 침묵했습니다. 동일한 논리의 영역에서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현실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경석 목사나 소강성 목사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얘기하고, 제발 서경석 목사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라 말라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도 어차피 역사는 내년 3월 9일을 정점으로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목사님이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서 이 나라 이 국민을 잘 끌어가주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